한 남자가 집 앞에 서서 현관 유리문에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준길. 준길은 유리문에 가까이 붙어서 땀인지 피인지 모를 얼굴에 묻은 것들을 벅벅 닦아내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서는 잠옷 차림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준길의 애인이고 이름은 혜경입니다. 혜경이 불을 켜려고 하자 준길은 다급하게 불 켜지 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기가 좀 꺼려지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뜨겁고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준길은 혜경의 몸 위에 포개져 누운 채로 말합니다. 미안하다 혜경아. 충남이 죽였다. 이 말을 들은 혜경은 준길을 꽉 끌어안습니다. 이들에게는 도대체 이날 새벽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인적이 드문 허름한 주차장. 누군가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이 남자는 재곤이라는 이름의 형사예요.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한 건데요. 오래된 상점들, 허름한 골목 사이사이로 들어가 도착한 사건 현장. 그곳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은 충남. 조금 전 준길이 혜경한테 말했던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준길이 어떤 이유에선지 이 충남이라는 사람을 죽인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준길을 쫓게 된 형사들. 형사 재곤은 기범이라는 이름의 형사, 그리고 또 다른 후배 형사와 함께 3명이서 준길을 잡기 위해 그의 애인 혜경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는데요. 후배 형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집 안에 혜경과 함께 어떤 남자가 같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준길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아요. 새 형사는 일단 혜경이 집 밖으로 나와서 외출하는 걸 확인한 후에 조심스럽게 그 집 앞으로 갑니다. 형사 기범이 말해요. 야, 이놈 칼잡이다. 조심하자. 그리고는 벨을 누르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저 아랫집인데요. 방금 욕실 쓰셨죠? 지금 물이 잠깐 나와보세요. 아랫집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이윽고 문이 열리자 재곤이 안에서 나온 남자의 목을 바로 탁 잡고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준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굴까? 그는 혜경을 마담 누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혜경은 술집 마담이었고 이 남자는 혜경의 술집 직원이었던 거죠. 혜경이 준길을 두고 이 젊은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아니요. 형사들이 윽박질러서 듣게 된 사실에 의하면 혜경이 급히 이 집을 뺄 거라서 그 직원이 들어와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준길이 큰 사건을 저질렀고 혜경도 어떻게든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거처를 옮겨서 당분간 숨어 지내려는 것 같은데요. 형사 재곤은 탐문 조사를 하다가 준길과 혜경의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혜경은 제이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의 이사장이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준길이랑 중간에 눈이 맞은 거죠. 그리고 이걸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들켰습니다. 이 열받은 이사장은 자신의 애인을 뺏어간 준길에게 김혜경이 나한테 진 빚 되게 많거든. 그거 다 갚고 떠나라 라고 했고 이사장 쪽 사람인 충남이 혜경에게 공갈 협박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준길은 혜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사장의 부하인 충남을 처리해버린 거였고요. 이사장은 이 일로 혜경과 준길에 대한 분노가 더 쌓였습니다. 그런데 혜경은 어쩌다가 이사장한테 빚을 많이 지게 된 걸까요? 이 형사 재곤은 준길의 애인 혜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요. 그녀는 한때 잘 나가던 술집 여자였고 그 당시에 이사장의 불륜녀이자 애인이 된 건데 주식에 손을 댔다가 돈을 다 날려먹고 술집 마담으로 일하면서 지금은 한물간 퇴물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돈을 다 날려먹고 술집을 새로 차리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자신의 애인 혜경한테 돈을 아주 많이 대줬던 모양인데 근데 그녀가 준길을 만난다는 걸 알고 뒤통수 맞았다 하면서 화가 단단히 났겠죠. 이렇게 탐문조사를 펼치고 있던 재곤에게 이사장 측 인물이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그 이사장의 회사 제이인베스트먼트의 상무라는 자가 이 형사 재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는 우리 이사장님이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불똥 튈까봐 걱정이 많으시다. 이번 일은 그냥 준길하고 충남이 그 둘만의 개인적인 사건인 걸로 마무리를 짓고 대신에 그 박준길이 검거할 때 팔다리 하나 못 쓰게 만들어주면 우리 이사장님이 형사님한테 스폰서가 돼주시겠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와요. 해경한테 공갈 협박을 하다가 준길의 손에 죽은 이 충남이라는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 측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경찰이 파헤치다 보면 좀 연결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맡은 형사 재곤에게 돈을 좀 대주고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애인을 뺏어갔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까지 죽여버린 이 준기를 곱게 보내줄 수는 없었기에 검거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어디 하나 좀 불구를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부탁까지 한 거고요. 이 상무라는 자는 그러면서 박준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 정보까지 줍니다. 김혜경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마카오라는 주점에 그녀를 만나러 그곳에 분명히 나타날 거란 거였어요. 사실 정말로 이 준기를 잡으려면 준길의 애인 해경의 행방을 파악해야 했기에 재곤은 이 상무라는 자에게 받은 정보대로 해경의 단란주점이 있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해경을 미행해서 그녀의 집을 알아낸 뒤에 그녀의 집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해두고 나오는데요. 사실 재곤은 제이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준 정보를 갖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애초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수사 정보만 쏙 빼내오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껏 재곤이 조금 거칠게 사건 현장을 수습하면서 약간 사고를 칠 때마다 그를 빼내주고 도와줬던 경찰 선배까지 나서서 야 재곤아 우리 이사장 측 부탁 좀 들어주자고 그를 설득해 옵니다. 제이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아마 이 경찰 윗선까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경찰 선배는 재곤에게 네 그 예전 와이프 이름으로 후원금 넣는 계좌 이사장 쪽에 알려줬다 라고 하고는 떠나버려요. 근데 재곤에게 이혼한 전 아내가 있었네요. 재곤은 경찰 선배한테 따질 순 없으니까 아까 만났던 그 제이인베스트먼트 상무한테 내가 언제 니네 돈 받는다고 했냐고 따지려고 하는데 통 연락이 안 돼요.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돈은 이미 재곤의 전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저기 네 통장에 돈 들어왔을 건데 확인 좀 해줄래? 라고 하는 재곤. 그런데 전 와이프가 말해주길 제이인베스트먼트 이름으로 48만 원 들어왔어 라고 합니다. 네, 4,800도 아니고 480만 원도 아닌 48만 원. 하하, 나 이것들 사람 완전 우습게 만드네. 재곤은 날카로운 눈빛을 한 채 신경질적으로 웃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장을 잔뜩 봐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해경. 아마 누군가 올 것 같죠? 네, 역시나 준길이 옵니다. 해경이 한참 기다렸는데 되게 늦게 와요. 도피 생활을 하느라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준길에게 해경은 앙탈을 부리지만 어쨌든 둘은 만나자마자 역시나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차에서 잠복하고 있는 재곤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도청장치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해경이 준길에게 말합니다. 자고 갈 거지? 아침 먹고 가야 돼. 준길이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은 이내 잠이 듭니다. 준길의 코 고는 소리가 도청장치를 타고 요란하게 재곤의 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총을 장전해 두 사람이 자고 있는 집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재곤. 뚜벅뚜벅 걸어서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가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고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델칵! 총을 겨누자 준길이 본능적으로 눈을 탁 떠요. 눈앞에 웬 남자가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있죠? 근데 지금 옆에는 자기 애인이 다 벗고 자고 있잖아요. 준길은 일단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이불로 애인 해경의 몸을 탁 덮어주고 슥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옷을 주워 입어요. 재곤은 준길에게 총을 겨누고 그를 베란다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창문 앞까지 갔을 때 재곤은 그에게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손짓을 하는데요. 준길은 진짜? 나 진짜 뛰어내려? 이런 눈빛을 보내는데 재곤은 말없이 계속 총을 더 가까이 겨눕니다. 결국 준길은 그 맨발인 상태로 화단 쪽으로 퍽 뛰어내려요. 푸더덕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한 3층 정도 되어 보였으니까 뛰어내리면서 분명히 다리 쪽에 아주 충격이 심하게 갔을 텐데 재곤이 1층으로 내려가 봤을 땐 화단에서 준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곤이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가서 조용히 준길을 찾아보는데 그때
뒤에서 준길이 확 달겨듭니다. 두 사람은 막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요. 사실 지금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을 텐데도 준길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화단으로 뛰어내리게 하지라도 않았다면 재곤이 좀 밀렸을 것 같아요. 몸싸움 중 재곤이 떨어뜨린 총을 얼른 주워드는 준길. 그는 형사인 재곤에게 총을 겨누고 묻습니다. 이사장이 보내서 왔냐? 아니면 짭새인가? 너 뭐 얼마나 받았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받지만 재곤은 잠자코 있고 그렇게 총으로 재곤을 위협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준길은 유유히 도망칩니다. 결국 이렇게 재곤은 눈앞에서 준길을 놓쳤고 또 준길은 아침 먹고 가라는 혜경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곤은 아까 만났던 그 제2인베스트먼트 상무에게 찾아갑니다. 재곤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상무는 당황해요. 저기 내가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경리애가 500 넣는다는 거를 공 하나를 빼먹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원천징수 세금까지 떼가지고 구구절절 48만 원에 대한 설명을 아니 변명을 합니다. 재곤은 중간에 말을 딱 자르고 말해요. 야, 박준길 어딨냐? 네가 말해준 장소에 박준길이는 없었어. 분명히 준길이랑 몸싸움까지 했는데 재곤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상무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김혜경이 만나러 갔을 텐데 하면서 갸우뚱거립니다. 재곤은 그런 상무에게 야, 너 박준길이 깜빵 동기들 좀 알아봐 라고 말해요. 상무는 아까부터 아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줄곧 자기를 무시하면서 반말을 하고 막대하는 재곤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으며 야, 내가 네 똘마냐? 라고 따지는데 재곤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탁 꺼내서 그 봉투로 상무의 얼굴을 위압적으로 팍팍 칩니다. 야, 이거 48만 원이다. 장난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딴 돈 안 받을 거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내 수사 할 거니까 너는 이 수사에 협조나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상무는 승질이 나지만 재곤을 당해낼 순 없었기에 알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형사 재곤은 왜 준길의 깜빵 동기를 알아내려는 걸까요? 준길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고 지금은 혜경의 술집 일을 봐주고 있던 폭력배 하나를 구워 삶아가지고 그 마카오라는 술집에 영업부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단란주점 영업부장은 뭐 하는 직책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술집의 영업을 도와요. 손님들을 좀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진상 손님이 왔을 때 좀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잡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같아요. 드디어 혜경과 처음 만나게 되는 재곤. 이 마카오 주점의 마담이자 준길의 애인인 혜경이 먼저 밝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경이에요. 재곤은 그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잘 부탁해 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은 이영준이고 자기는 준길이랑 깜빵에 한 2년 같이 있었다고 거짓으로 소개를 합니다. 처음엔 화사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던 혜경. 그런데 반말로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하는 이 재곤을 빤히 바라보다가 한마디 합니다. 왜 반말해요? 재곤은 첫 만남에서 뭔가 기선제압을 딱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왜 반말하면 안 되나? 하더니 자기 허벅지를 툭툭 치며 여기 와서 앉아봐 얘기 좀 하게 라고 말해요. 김혜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병신. 저 일하러 가요 하고는 휙 뒤돌아서 또각또각 룸을 나가버립니다. 술집 마담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그날부터 술집 마카오로 출근하는 재곤. 밤늦게 가게 앞 술집에서 혼자 국밥에 소주 한잔 하고 있는 혜경에게 다가갑니다. 저기 준길이가 사고 쳤다면서? 혜경은 대답은 하지 않고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언제 출소했어요? 재곤은 자기는 깜빵에서 나온 지 뭐 한 달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들어갔냐라는 질문에는 폭행이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아까 창피당했던 걸 의식해서인지 이제 존댓말로 그녀에게 준길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준길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혜경은 재곤을 빤히 쳐다보며 왜 이렇게 준길 씨한테 관심이 많아요? 준길 씨랑 친했어요? 라고 묻는데 재곤은 저 준길이 놈이랑은 서로 배짱이 맞아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이 새끼 출소하면 꼭 한번 찾아오라 그러더니 연락이 안 되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혜경은 뭔가 눈치를 챕니다. 재곤의 그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당황하는 재곤. 그녀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아는 준길 씨는 의형제 따윈 안 맺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두 사람만 보이면 배신한다는 사람이에요. 재곤은 요거 안 먹히네 하는 표정으로 소주 한 잔을 원샷 하더니 작전을 바꿉니다. 아니 내가 준길이 놈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 그거 남자들 일이야. 다시 반말이 나오죠.
혜경은 피식 웃더니 소주를 따르며 말합니다. 내 앞에서 꺼져. 재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갑자기 혜경 앞에서 겉옷을 벗고 셔츠를 살짝 제껴서 자기 어깨에 난 큰 흉터를 보여주면서 그 준길이 놈이 빵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혜경은 상처를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슬쩍 보더니 안 됐네요 하고는 근데 나 준길 씨랑 연락 안 돼요 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혜경은 그날 준길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곤. 아니 혜경은 그를 영준으로 알고 있죠. 이 영준 때문이라는 건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재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건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술집 마담으로 일한 게 몇 년인데 이 정도 눈치가 없을까요? 그녀는 과거에 자기가 북창동에 있었다, 두바이에 있었다 막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 재곤에게 북창동, 두바이 당신 이 바닥 초짜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진실을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전곡을 탁 찌릅니다. 재곤은 예리하시네 하고는 피식 웃으면서 자리를 뜹니다. 이제 뭐라고 더 거짓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일어나 다시 가게에 출근하는 혜경을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차를 태워주려는 재곤. 혜경은 처음에는 자기 집은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기다리냐고 까칠하게 묻지만 저 며칠 전에 준길이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재곤의 말에 그의 차에 얼른 탑니다. 준길의 행방이 몹시 궁금했겠죠. 재곤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준길이 한 도박장에 나타나서 5천을 잃고 갔다는 누군가의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혜경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혜경 씨를 단란주점에 맡겨놓고 마이깡 땡겨갔다면서요? 그 돈 도박장에서 다 잃은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이런 술집 업소 전문 용어들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혜경이 마담으로 이 술집에서 일하는 대신에 돈을 좀 땡겨서 빌려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기 애인이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대가로 빌린 돈을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는 얘기를 듣는 혜경의 표정이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좀 많이 씁쓸한 듯한데요. 왜 이렇게 준길 씨한테 관심이 많냐고 또 한 번 물어오는 혜경. 그리고 재곤은 이번엔 그냥 심플하게 복수하려고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업장에 도착해 혜경을 내려주면서 재곤은 오늘도 술 한잔 할래요? 라고 묻는데 혜경은 아니요 라고 하더니 바로 저 돈 좀 꺼줄래요? 하고는 재곤의 지갑에서 5만 원 몇 장을 툭툭툭 꺼내서 괜찮죠? 하고는 술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혜경이 술집 안으로 들어가고 재곤도 뒤따라 들어가는데 제2인베스트먼트 상무가 룸에서 혜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시죠? 제2인베스트먼트 이사장이랑 혜경이 사귀었었는데 뒤통수를 쳐서 지금 제2인베스트먼트 측에서 계속 돈 내놓으라고 빚 갚으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장이 나름 높은 사람이라서 자기 체면도 있고 좀 그러니까 계속 상무를 보내는 거예요. 그는 혜경에게 야, 너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서 장사를 하냐. 여기 다 싸구려네. 너도 싸구려고. 라며 가까이 다가와 말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너 때문에 체면 다 구겨졌는데도 가끔 네가 그리우시단다. 네가 준길이만 잡게 해주면 너는 그냥 건드리지 말라시는데 야, 나는 그 놓친데 이해가 안 가. 혜경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계속 협박을 해대면서 준길이 어딨냐고 그리고 빚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윽박지르는 상무. 잠시 후 그가 나가자 혜경은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푹 내쉽니다. 한때 잘 나가던 술집 여자가 지금은 돈 없는 퇴물 마담이 됐고 또 빚 독촉도 받는 데다 애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해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니고 그렇지만 혜경은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생활력이 어마무지합니다. 이 영업부장으로 취직한 영준, 실명은 재곤이죠. 재곤을 데리고 술집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사장님 외상값 정산 좀 부탁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애교 있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안 먹히면 재곤이 어떻게 나서려고 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빨로 그 남자들을 제압해서 돈을 탁탁 받아냅니다. 이런 식이에요. 한 젊은 놈한테 나 이 바닥 10년 만에 빚이 5억이고 희망이 없는 년이야. 넌 좋은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되잖아? 술집 외상값 때문에 인생 조질래? 지금 돈 넣어주세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갈게요. 쌍욕 한마디 안 했는데 뭔가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요. 외상값을 다 받아내고 재곤은 그녀를 집에 태워다 주면서 일부러 넉살 좋게 능글맞게 말합니다. 그거 언제 집에 한번 좀 초대해 주십시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본 게 언제였더라. 혜경은 이영준 씨 지금 우리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톡 쏘아붙이고 차문을 팡 닫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재곤은 멋쩍게 피식 한번 웃고는 차를 몰아서 떠나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고 도청 장치를 켭니다. 이렇게 그는 매일 혜경의 술집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그녀의 집을 도청하면서 준길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루 종일 혜경과 함께하는 셈이죠. 이런 재곤을 보며 동료 형사는 그에게 야, 조심해라. 그러다 정들면 답 없다. 라고 조언을 하기도 해요. 돈을 받아내고 또 빌리고 또 갚으러 다니는 혜경과 늘 함께 다니는 재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의 무게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형사가 우려했던 대로 조금씩 혜경이 신경 쓰이고 걱정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혜경이 빚을 갚으려고 잠깐 팔았던 그 귀걸이를 다시 사오기도 합니다. 조금씩 마음의 선을 넘어가는 재곤. 그리고 이걸 제이인베스트먼트 그 상무라는 자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그는 재곤이 아무래도 혜경한테 뭔가 모르지만 좀 애틋한 감정이 생긴 것 같자 재곤과 함께 일하는 다른 형사 기범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아까 영화 앞부분에서 그 아랫집 남자인 척 연기했던 바로 그 형사인데요. 이 형사 기범과 제이인베스트먼트 상무가 같이 짜고 혜경을 모텔방으로 불러서 좀 더러운 방법으로 막 고문하면서 준길이 어딨는지 취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눈치챈 재곤이 나타나서 자기랑 함께 일하는 팀인 형사 기범을 제지하고 그 제이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완전 막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리고 그한테 경고해요. 박준길이 잡을 때까지 다시는 김혜경 앞에 나타나서 껄떡대지 말라고. 한편 상무에게 뺨을 한 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재곤이 나타난 덕분에 모텔에서 지저분하게 취조당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비교적 점잖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혜경. 물론 그녀는 이게 재곤 덕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재곤이 형사인지도 모르니까요. 조사를 받고 나와서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에 웬 남자가 그녀의 옆에 갑자기 탁 붙어서서 같이 걷습니다. 혜경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게 누군지 바로 알아요. 준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는 혜경을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굴에 빨갛게 그 뺨 맞은 자국이 있는 걸 보더니 야, 이거 뭐야? 이 짭새 새끼들이 건드렸어? 라고 묻는데요. 혜경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라고 씁쓸하게 대답합니다. 준길은 혜경에게 네 허락 없이 돈 땡겨 쓴 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상해에 있는 조직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할 건데 여권이랑은 다 그쪽에서 해줄 거라고 그때 자기랑 같이 상해로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연인을 만난 거잖아요. 또 짧게밖에 못 보고 다시 헤어져야 될 텐데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예쁜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준길은 혜경의 턱을 손으로 탁 받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혜경아, 나 배신하지 마. 아까 뺨 맞은 자국을 보고 반응했던 것도 아 이거 내 애인 뺨을 감히 누가 때렸나 이런 느낌보다는 설마 경찰한테 얘가 다 불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준길은 혜경에게 그래서 말인데 돈 좀 한 3천만 마련해 볼 수 있겠니? 할 수 있지? 라고 물어요. 혜경이 지금 얼마나 지독하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지 준길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준길을 만난 김에 혜경이 묻습니다. 준길 씨 이영준이라고 알아? 재곤에 대해서 묻는 거죠. 준길은 잠시 생각을 떠올리는 듯 하더니 그 새끼? 걔 왜? 라고 묻습니다. 준길과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자 중에 정말 이영준이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재곤이 실제로 이 준길의 깜빵 동기들 이름을 다 알아보고 그 중에서 자기 가명을 골랐던 거였네요. 혜경은 그 이영준이란 사람이랑 지금 술집에서 같이 일한다고 준길 씨랑 잘 안다던데? 라고 말하는데요. 준길은 그거 완전 병신 새끼야. 상종하지 마. 라고 하더니 야, 그 새끼를 한번 잘 요리해서 한번 돈 좀 뜯어내봐. 라고 이야기하고는 또 휘릭 떠나갑니다. 준길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착잡한 혜경. 술집에 출근해서 혼자 술을 마시며 얼음을 아그작 씹어먹고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서 말을 걸어오는 재곤. 혜경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꼬박꼬박 혜경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녀를 천박한 술집 마담 취급하며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재곤은 혜경의 집으로 같이 가서 술을 한잔 하게 되는데요. 혜경이 말합니다. 나 영준 씨 약점 알았어요.
이혼한 와이프죠? 전 와이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사고를 치면 재곤이 얼른 가서 도와준다는 걸 알고 혜경이 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혜경이 맨발로 재곤의 허벅지 그 중요 부위 있는 쪽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고 막 이렇게 쓰다듬는데요. 이윽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뭐 이게 작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욕구를 참지 못한 건지 재곤이 혜경에게 키스를 퍼붓는데 갑자기 혜경이 말합니다. 오늘 낮에 준길 씨 만났어요. 돈 3천만 구해달래요. 재곤이 행동을 탁 멈춥니다. 둘은 그렇게 하고 있던 걸 멈추고 바닥에 나란히 벌렁 들어 누워요. 재곤이 말합니다. 준길이가 혜경 씨 약점이죠. 혜경은 말없이 웃습니다. 재곤이 혜경을 그윽하게 바라보다가 말해요. 내가 그 돈 해줄까요? 혜경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걸 영준 씨가 왜 해줘요? 재곤이 대답합니다. 혜경 씨가 내 약점이니까. 혜경은 영준 씨 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씩 웃습니다. 지금 형사 재곤이 쓰는 가명이 영준인 거니까 재곤, 영준 같은 사람인 거 스토리상 헷갈리지 말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사람은 이제 아까 하던 그 애정 행각을 마저 합니다. 재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거 다 그냥 작전의 일부인 걸까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재곤은 그녀의 머리맡에 전에 샀던 귀걸이를 두고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혜경이 아침 먹고 가라며 그를 붙잡습니다. 혜경은 여전히 준기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따라서 상해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영준에 대한 마음이 한결 따스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려 재곤에게 밥을 먹이는 혜경. 혜경이 차려준 밥을 먹다가 재곤이 말합니다. 준길이 돈 해주고 상해 보내버리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혜경이 진심이야? 하고 묻는데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재곤이 냉정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걸 믿냐? 하지만 이 장면에서 재곤이 저 말을 2번씩이나 하거든요. 준길이 버리고 자기랑 살자고. 근데 2번 다 되게 간절해요. 농담인 척 뭔가 억지로 냉정하게 말을 해보지만 사실은 그 가벼운 장난을 빌어 진심을 한번 툭 하고 내뱉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혜경도 사실은 준길을 많이 사랑하고 그를 배신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준길한테 돈을 해서 상해로 도피시켜주고 자기는 제발 이제 좀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얼마 후 재곤은 정말로 혜경에게 돈을 마련해 줍니다. 재곤은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제이인베스트먼트 측이랑 거기에 매수된 자기 경찰 선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박준길이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받으러 김혜경을 만나러 올 거다. 그러려면 그 돈을 우리가 김혜경한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련해 온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작전상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돈을 받기 위해 재곤과 만난 혜경.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그런 거 그거 거짓말이었죠? 재곤은 내 말 믿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혜경은 자기를 믿지 말라는 재곤의 말을 듣고도 아니야 근데 진짜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밌죠? 처음에 재곤이 혜경한테 접근했을 때는 거짓말을 바로 간파해버렸는데 이제는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재곤은 분명히 작전 수행 중이고 혜경도 그가 완벽히 솔직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진한 종류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재곤에게 건네받은 돈을 들고 준길과 접선하는 혜경. 그리고 이제 박준길 검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정면에서 달려오던 차가 그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는 형사들이 우르르 내려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들의 차를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재곤은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른 형사들이 그를 체포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혜경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겠죠? 하지만 순순히 체포되는가 싶더니 준길은 형사들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재곤. 그리고 반항하는 준길을 쏴버립니다. 혜경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몸을 파르르 떱니다. 지금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총에 맞아 죽었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던 남자는 알고 보니까 준길을 잡으려는 형사였던 거죠. 경찰서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재곤은 컴퓨터를 앞에 두고 혜경에게 묻습니다. 이름.
혜경이 아무 대답이 없자 재고는 자기가 키보드를 탁탁 두드려서 김혜경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주소. 이번에도 혜경이 아무 말이 없자 재곤이 또 알아서 입력을 합니다. 혜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재곤은 계속 냉정한 척 묻습니다. 박준길이하고의 관계 뭐야? 그러자 말없이 가만히 있던 혜경이 빨개진 눈으로 재곤을 바라보며 물어요. 당신 진짜 이름은 뭔데요? 재곤의 표정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속은 어떨지 모를 일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혜경은 웬 약쟁이 남자를 만나서 그를 보살피며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산더미처럼 쌓인 빚 때문에 심부름 내지는 어떤 돌봄 노동을 제공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재곤이 이 혜경을 부려먹고 있던 그놈들을 마약 사범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이 검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됐죠. 범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숨을 헉헉대고 있는 재곤에게 구석에 조용히 피해 있던 혜경이 말합니다. 나쁜 새끼. 재곤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해요. 잘 들어. 나는 형사고 너는 범죄자 애인이야. 난 내 일을 한 거지 널 배신한 게 아니야. 하지만 혜경은 그런 그를 보며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쁜 새끼. 그리고 뒤돌아 나가버리는 재곤을 쫓아나가서 그의 배에 칼을 꽂아버리는 혜경. 멀리서 경찰차가 빵 경적을 울립니다. 재곤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동료들. 재곤이 칼에 찔린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재곤은 배에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먼저 가라고 멀리서 손짓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혜경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최대한 혜경에게서 멀리 떨어져 쩔뚝이며 걸어갑니다. 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전도연, 김남길, 박성웅 세 배우 주연의 무례한이었습니다. 섬세한 감정선의 변화, 또 그걸 표현하는 대사와 표정 연기가 스토리에 확 몰입하게 하는데요. 특히 전도연 배우는 그 순수한 얼굴로 이 고독한 술집 여자를 너무 잘 연기해냅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병신. 병신. 너무 세다. 병신. 진짜 미치겠네. 병신. 근데 이 상무는 아까부터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안내 말씀드린 단체 대소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출고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네.